안녕하세요. 김선아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되게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놀랬고 이 시간이 되게 무의미하지 않게 유익한 시간 만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리사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율전 캠에는.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혹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 뭔가 모호하잖아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그 나는 솔로 못쏠편에 나온 광수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어록처럼 남기신 말이 있어요. 저희 업계에서. 변리사란 사람의 꿈을 가치로 실현해주는 직업이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변리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발명을 하고 어떤 걸 창작했을 때 그 창작품이나 발명품을 권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발명품 같은 것들이 무형의 자산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를 할지를 이제 글로 써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특허뿐만이 아니고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산업재산권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저작권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대리하고 있고요. 출원부터 심판, 소송까지 다 대리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는 민법, 산재권법, 자연과학 이렇게 3과목을 보고요. 영어는 그냥 커트라인 점수만 넘기면 1차 시험 낼 때 점수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되게 민법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가족법을 빼고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 3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을 줄여서 산재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4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자연과학은 물화생지를 아시다시피 다 보게 되고 영어는 토익 775점 기준으로 이걸 넘으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특허, 상표, 민사소송 이렇게 3과목을 보게 되는데 민사소송이 그 2차에서 새로 들어오게 돼서 가장 합격을 좌우하는 그런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목 하나를 보게 되고요. 선택과목은 패스페일제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것까지 합쳐서 4과목 평균으로 합을 하다가 이게 과목마다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패스페일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조금 1차랑은 다르고 또 이과생 분들이 많이 해보지 않은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헤매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들 처음에는 헤매다가 한 1년 지나면 다 잘 하게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 스토리를 말할 때가 됐는데 시작은 심리학 교양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취업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격 검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제 직업 가치관 검사, 직업 능력 검사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좀 뜻밖의 것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원래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영상학과를 가겠다, 예대를 복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검사하니까 말 그대로 가치관이 예술형이 나왔어요. 저는 역시 나는 예술형 인간이다 이러면서 했는데 적성 검사를 하니까 저 색채 지각력이 평균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색채 지각력이 평균보다 낮은 거는 조금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이 수리력, 추리력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직업군에서 뽑아준 직업군들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다 전문직이었고 변리사는 뭔지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검색을 해봤는데 마침 상표 디자인 이런 것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보다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여기 과학 시험이 있잖아요.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것은 예술 쪽이었는데 잘하는 것은 뭔가 논리적인 것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민을 했죠. 저는 문과생이고 주변에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과학 과목이 저한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저는 변리사를 되기 위해서는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면 나중에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그냥 그 절차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8년도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그냥 무자비한 책들을 쌓아놓고 그냥 막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서 1년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1년 동안 쭉 공부를 하고 시험 전주가 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시험 바로 전주에 그날 점심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다가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막 내과로 뛰어가서 약을 하나 받아서 먹고 했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가도.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은 쉬어야겠다 했는데도 계속 아파서 이렇게 응급실에 결국은 가게 됐어요. 응급실에서 막 검사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수술을 하게 돼요. 갑자기 그 맹장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했는데 안 된대요. 맹장은 그 복막염이 된다고. 갑자기 일주일 전에 수술을 하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빠한테 제 자취방에 가서 책이랑 노트북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끝나자마자 마취 깨자마자 이렇게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19년에 또 1차를 1년을 다시 공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020년에 2월에 시험이었는데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요. 한 2월 달에 매주에 거의 시험이 있거든요. 국가고시들이. 근데 뭐 행시 밀리고 막 여러 개가 갑자기 밀리면서 저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3일 전에 밀렸어요. 3일 전에. 3개월이 밀려서 이례적으로 5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고 2차까지 같이 10월로 밀립니다. 한 달 정도 뒤에 합격 발표가 나는데요. 객관식이라도. 애매하게 사실 받는 것보다 80점대 중반 정도 받는 게 좀 안전해요. 그래서 목표는 90점 이상으로 잡고 계시는 게 무조건 좋고 좀 높게 잡아서 하는 게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2차 공부를 맘 편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차를 들어갔는데요. 동차는 그 해에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법학답안지를 처음 써보니까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 로마자 쓰는 법도 잘 몰라요. 이 법조문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몰라서 좀 많이 헤매고 저는 동차를 정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해도 절대 안 되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번엔 쉬고 푹 쉰 다음에 기득 때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삼시생 분들이 동차를 버리면 기득 때 힘들다. 동차 때 죽어라 해야 기득 때 될까 말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한 과목당 2시간 16페이지를 채우는데 16페이지를 풀답안을 시험장 가서 처음 써봤어요. 모의고사 때는 맨날 시간 모자라가지고 막 10페이지, 12페이지 적다가 이제 그때 가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오면서 막 쓰면서 16페이지까지 쓰고 들어왔지만 역시나 불합격이죠. 그래서 이제 기득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15시간, 16시간을 독서실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3달 정도 뒤에 발표가 나는데 이 발표를 그 9시에 딱 보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합격을 하시면 이렇게 경영관에 이렇게 통유리에 붙게 되고 율전에 팜플렛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합격 이후에는 뭐 이런 시간들을 거쳤는데 이거를 보고 되게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을 3년 반 동안 제가 공부를 했지만 이 시간들로 정말 다 치유가 될 만큼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제가 인공지능을 복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 쪽을 복전을 했어요. 복전을 하다가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리서 합격하고 나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전공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별리서 합격했고 이게 좀 많이 들어놓은 상태라서 조금만 틀어서 가보자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새로 생겨서 이쪽을 갔습니다. 또 아까 저희 2차 그 모의고사 친 것처럼 수험생들이 그런 글들을 쓰면은 그 해외 합격자들이 채점을 해줘요. 알바 한 건당 뭐 한 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를 이제 5,000원, 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요. 유럽 여행 가서 막 실컷 놀고 또 대전에서 6주 동안 이제 연수를 받는 거를 저는 올해 받았어요. 그 작년에 학교 때문에 못 가서 올해 받고 취업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퇴사를 하고 변리사인데 다른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변리사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시험 합격했지만 제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싶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변리사 된 거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변리사 된 거는 된 것대로 정말 의의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자 이게 모토고요. 근데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모토입니다. 하기 싫은 거를 이거 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기 싫은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